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죠, 얼굴에? 저도 얼굴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꽂혀서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을 어제 많이 하다가 그러면 다 영상을 비공개로 하고 출판사한테 허락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만 올리자라고 다시 이제 리셋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비공개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출판사별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전체를 이렇게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접근으로는 그 20%에서 30% 노출은 가능하다라고 봐서 근데 앞에 공을 더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북튜버를 의도치 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었어요. 그리고 다 바쁘고 그래서 책을 같이 읽을 사람도 없었고 책을 읽어서 이 좋은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저는 평온해졌거든요, 많이. 그래서 책으로 많이 침착해지고 많이 화도 없어지고 근데 성격이 좀 바뀐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책이 저한텐 아주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책 읽는 거를 저만 알고 싶진 않았다는 그런 욕심에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뭐냐면 책을 조용히 읽을 때 책장 넘기는 그 느낌 그리고 책을 그 책에서만 나오는 그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 글자가 전해져 오는 그 상상을 하게 되면서 나만의 영화가 머릿속에서 펼쳐진답니다. 그럼 그 순간이 제가 디렉팅한 그 연기자들이 나와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얼굴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패션이라든지 뭐 의상 디자인,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 머릿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거에 빠져버리면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문체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과학도서 쪽에서는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돼야 되는 말이 있는데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면 그 책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문체 영향은 많이 안 받아서 생각보다 웬만한 책은 다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그 작가 했던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출판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출판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읽고 나면 뭔가 짠하게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을 습관을 기르시지 않으면 사실 이런 기분 좋은 이 즐거움을 독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책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셔라. 그런데 책을 어떻게 고르고 책을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미음사 북클럽 그 택배가 와서 그것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어떻게 읽냐면 호기심으로 많이 읽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사람을 관찰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람을 관찰하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 어깨를 탁 치고 갔어요. 어깨를 치고 갔는데 미안해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 서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기도 하고 우산을 이렇게 비 오는 날 들고 가다가
인도가 좀 좁은 데는 서로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뭔가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다정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느낌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런 책들을, 제목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책들을 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심리학이나 뇌과학 책은 그게 앞에 신경해부학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그게 다르겠죠, 접근이. 내가 어떤 걸 원하는가, 인간관계를 원한다 그러면 소설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소설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도 좋겠지만 사실 자기계발서는 너무 단편적인 어떤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심했을 때는 그런 단편적인 행동 지침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자체를 생각을 깊게 못하고, 그리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가 그냥 시킨 걸 단순하게 따라하는 행동은 생각보다 쉬워서, 우울증이 좀 심했을 때 저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서 좀 많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 자기계발서라기보다 철학서, 이제 인문학,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 과학도서 쪽으로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생각이 넓어지고 사회를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고르는 기준은, 제가 궁금한 점, 사회를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양자 컴퓨터라는 말은 사실은 근래에 저는 많이 들었어요. 뉴스나 경제 뉴스를 보면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 막 이런 말이 많았는데, 사실 AI에 대한 생각은 저는 터미네이터밖에 없었어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굉장히 크게 AI 이슈를 건드렸거든요. 그때 90년대 초의 영화들은 그 기계를 굉장히 악한 존재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렵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파괴할 거다라는 이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파괴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지금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잘 써야 되겠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 AI라는 것을 한번 대략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대체 뭔가, 그냥 AI라고 말을 하면 대체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걸 풀었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체 뭔가,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러다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쉽게 쓴 책이 SF들이에요. SF는 사실 SF 작가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그걸 바탕으로 소설을 만드는 거니까 SF 소설을 일단 읽습니다. 스타워즈나 아니면 뭐 파운데이션 이런 책들을 먼저 읽어서 그 AI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상상을 좀 먼저 해봐요. 그러니까 상상을 먼저 하고 그걸 실현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역사상 그렇게 상상을 먼저 해보면 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 책을 좀 읽다가 좀 헷갈리는데, 그럼 쿼런틴이라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내가 했던 거, 인터스텔라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알았던 양자역학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내 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제가 궁금하고 필요한 거를 좀 알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러다 보니 그 양자역학 관련된 물리학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더라고요. 지금도 한 50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 책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그냥 읽고 스토리상 읽고, 왜냐하면 글을 되게 맛깔나게 재밌게 쓰시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물리학은 일상생활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듣고 이렇구나,
그러니까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좀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남한테 강의할 정도의 지식은 안 되지만 어렴풋하게 아 이게 뭐구나라는 것을 그냥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양자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오펜하이머 같은 영화가 나왔을 때도 그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펜하이머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이어서 이제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건 다 책에서 찾는 거죠. 인터넷 기사나 챗 GPT가 나와서 챗 GPT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 사실 챗GPT랑 대화를 하면 단편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교습시켜 주더라고요.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스토리 라인이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제 명령어를 잘못 친 건지. 그래서 아, 책만큼 내 뇌를 구조화해서 지식을 얻어주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요즘엔 또 작가님들이 책을 굉장히 잘 쓰세요. 옛날에는 과학 공부했던 분은 과학만 하신 분도 많았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인기 강사님들이 대부분, 인기 교수님들이 대부분 글을 쓰셔서 그런지 내용이 굉장히 산뜻하고 재밌는 책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자기가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호기심이 많은 것 쪽으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민음사 불클럽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믿음사. 이게 발음이 부정확해요. 제 입 구조상.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해서 자꾸 신경을 써요. 민음사 이렇게. 민음사 북클럽 올해 처음 가입을 해봤고요. 저는 북클럽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아름아름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약간 쥐도 새도 모르게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어서 잘 모르다가 북튜버들을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그분들하고 좀 대화도 해볼 겸 여러 채널을 구독도 하고 많이 도움도 얻고, 아 저분들 진짜 멋있다, 리스펙하다. 그러니까 저의 북튜버로서의 자질이 점점 다운이 되는 그런 영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책 자부심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북튜버 운영을 하는 에너지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럴 때 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은 꾸준히 해서, 남들은 그냥 능력 있으면 이렇게 올라왔던 거를 저는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클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책도 사서 읽어보고 있고, 문학동네는 또 독파라는 그 앱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면 그냥 미션이 왔네? 하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음사 북클럽에서는 이제 키링이 와요. 그래서 저는 키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키링의 사용처는 아직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왔으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제가 선택한 책은 평소에 제가 읽고 싶었지만 읽을 수 없었던 책들, 그리고 감히라고 생각했던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책에도 약간 챌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입한 책은 이 책입니다. 니체 책이죠. 그러니까 니체 책은 유명하고 그 청소년 권장 도서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유도 있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민음사 이제 북클럽 하면서 알게 된 책인데요. 되게 삶의 한 가운데 제목 때문에 그냥 이 책을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책을 살 때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감을 잡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줄도 소개 글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서 읽어봅니다. 이게 필이 꽂히면 그냥 사서 읽어서 잘못 샀군 뭐 이러면서도 끝까지 읽는 편이어서 네, 이 책도 그런 책입니다. 그냥 느낌. 이 정도 되면 책을 이 정도 샀으면 약간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책과 나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 이 책이 데뷔작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분 제가 이 작가님의 문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쓴다고 하시는 분이어서 되게 기대가 되면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저는 세계문학 전집을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읽는 척을 해서 사실 다시 다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신선함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책들은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읽어봤지만 감동을 제가 못 느꼈던 책들이 많았고 감동이 몰랐던 책? 액자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걸 펴야 되는데 이제 자꾸 말려와가지고 액자에 넣으면 좋겠는데 액자를 사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은 그 어릴 때 너무 노출을 많이 시키면 저처럼 반감이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의 그 난독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면 이런 책, 두꺼운 책을 읽으면 약간 멋있어 보여서 적과 흙이라든지 뭐 까르조프의 형제라든지 뭐 이런 책들 막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글자만 읽었던. 그래서 청소년 분들한테 글자만 읽는 책은 사실 그렇게 썩 차라리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문해력도 쑥쑥 올라가고 어휘력도 좋아지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근데 어려운 책을 많이 읽어도 이게 느끼는 게 없고 감동이 없으면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얇게 나온 책 세 권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그거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이거는 에밀리 디킨스 책이고요. 시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밀리 디킨슨의 그 영화를 봤던 적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북도 다운받아서 가끔씩 시를 읽는데 시집은 사실은 이렇게 책으로 읽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잘 안 사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장에 넣으면 자꾸 숨어요.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착한 애나. 이거는 민음사 유튜브를 보고 영업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책입니다. 이것도 카프카 책은 저는 카프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신을 읽고 굉장히 막 뭐야? 이런 아리까리한 소설은? 근데 변신을 언제 읽었냐면 정말 어렸을 때 읽었거든. 그래가지고 좀 이해가 됐을 때는 너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어릴 때 좀 생각이 없을 때 읽으면 뭐야? 들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서 저는 그래서 30이 딱 되자마자 변신이란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그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깊은 통찰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세계문학 전집을 조금씩 사서 다시 읽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 책은 그때 꼭 내 타이밍, 내 인생에 꼭 필요할 때 읽는 게 정말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잡동사니 읽을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4권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안에 발췌도 있고 뭐 산문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출판 편집
독자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이런 것도 이제 북클럽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트가 있어요. 그 책 노트인데 책을 읽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촌스럽지만 아름다운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沼사 북클럽 키트가 다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책을 더 읽게 하는 그런 북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온 독서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